네, 뇌물공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승계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다고 진정한 1심 판결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서울고등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민혜 기자.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지 정확히 353일 만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함께 재판받는 삼성 관계자들도 감형됐습니다. 1시간 15분간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과 달리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혐의가 무죄가 나면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개별 진행된 현안들이 일부 이 부회장에게 유리했을 수도 있지만 경영상 필요했을 걸로 보이고 국정농단의 주범은 오히려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박 전 대통령과 이를 이용한 최순실 씨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이 부회장을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본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뇌물죄에 대한 판단에 관심이 모아졌을 텐데 2심 재판부의 결론 어땠습니까? 네, 특검은 항소심 과정에서 뇌물 공여 혐의와 관련해 공소장을 변경해가며 그물망을 촘촘히 쳤습니다. 2심 재판부는 우선 승마 지원 뇌물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모한 것으로 봤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 수수의 공범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최 씨의 용역회사인 코어스포츠에 지급된 36억 원 외에 마필 무상 사용액만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보낸 용역비와 관련돼 적용된 재산 국외도피 혐의에 대해서도 최 씨에게 준 뇌물이란 성격에서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포괄적 승계 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만큼 영재센터와 재단 출연금도 뇌물이 아니라고 봤고 항소심에서 새롭게 불거진 이른바 영차 독대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공소 사실이 상당 부분 겹치는 최순실 씨,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